핵심 포인트 20번 자동차 사고 중에서 형사상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을 좀 살펴보시면요. 자동차 사고의 책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묻는지에 대한, 그래서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특별법, 우리 자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배법과 관련된 그런 문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고는 해서 우리 이제 처리 특례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만약에 이런 특례가 없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그러면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운용하고 있어요. 그 특례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 특례에서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12대 중과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챕터에서는 일단 형사상의 책임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하고 각각의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특례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저희가 흔히 줄여서 자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배법 같은 경우에는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상대방에 대한 이제 배상을 요구하는 배상 책임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민법보다는 자배법이 우선돼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법의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챙겨봐 주시고요. 이 자배법의 특징은 배상 책임의 주체를 소유자가 아니라 예전처럼 단순하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운행자라고 해서 소유자, 그리고 실질적인 운전자, 그리고 사용자, 이 사람들을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상 책임의 주체가 운행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이거는 내가 과실이 있다 없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예전에는 피해자가, 운전자가 아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증을 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라는 것을. 근데 이제 입증 책임이 피해자가 아니라 운행자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럼 옛날에는 피해자가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를 입증해야 되던 것이 지금은 운행자가 저는 잘못이 없어요를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을 경우에 그 조건에서 무과실로 책임을 묻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조건부 과실 책임주의 이런 식으로 지문 바꿔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보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대부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특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특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의사불벌죄.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가 나는 저 사람을 처벌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반의사라는 건 처벌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벌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내면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하지 마세요 하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 합의를 봐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합의를 봤다는 뜻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두 번째, 보험 가입 특례를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보험을 가지고 있고 그 보험으로 상대방의 피해를 전부 다 보상할 수 있다면 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두 가지 주요 내용, 반의사불벌죄와 보험 가입 특례,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반의사불벌 그리고 보험 가입 특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 우리 형사처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하는 경우, 그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첫 번째가 사망사고는 어쨌든 형사처벌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뺑소니 사고, 사고 후 도주가 되겠죠.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서는 좀 중대한 법규 위반에 해당되는 12대 중과실 사고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처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하실 게 뭐냐면 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것도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이 12대 중과실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주 등장하는 게 뺑소니입니다. 뺑소니. 뺑소니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그런 위반 사항이긴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형사 합의를 보든 그렇지 않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관련해서 우리 12대 중과실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어요. 뭐 문을 열어놓고 출발하는 개문 발차라든지 신호 위반이라든지 뭐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통과 방법 위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속도 위반이에요. 속도 위반은 얼마까지를 속도 위반으로 볼 거냐?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규정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하게 되면 속도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 되고요. 두 번째, 주취운전, 음주운전도 12대 중과실인데요. 얼마부터 음주운전으로 볼 거냐? 그래서 우리 이제 음주 단속에 걸리는 면허 정지 수치죠. 0.03%가 음주운전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주취운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요 두 가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